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 따왔습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최근에 영화 헤어질 결심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라는 이 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말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최대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처럼 마치 내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사랑에 흠뻑 빠지기도 하고요. 저는 이 이정아 시인의 시를 읽으면 떠오르는 노래 가사말도 있어요. 비스트의 섀도우라는 곡인데요.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구절이 있죠. 네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될지 잘 알면서도 심지어 그곳이 불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뜻 그곳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굳이 미디어에서 예시를 여러 개 가져오지 않더라도요,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행위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비워내도 좋을 만큼, 내가 없어지거나 세상에서 사라져도 좋으니까 상대를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우선 너무 깊은 사랑의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업무하면서 느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말하려는 사랑은 당연히 일하면서 느낀 거니까 어떤 막 사내연애 이런 성애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 혹은 좀 다정함에 가까운 개념을 먼저 말해 보려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스러운 사람 혹은 약간 다정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더 다정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정한 사람이 뭔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에 더 끌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금액대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주력으로 맡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제 몇백만 원대가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가격도 비싼 편이지만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대중이 쓰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제품 자체의 어떤 판매를 촉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경쟁 제품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제품을 안 쓰시고 타사 제품을 쓰시던 분에게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된 거예요. 이번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은 제가 담당하는 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분의 이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막 그 구매를 촉진했다, 판매를 내가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제가 해당 제품 담당하기 전에 저희 대표님이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미리 쌓아두신 관계라든지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담당자가 저로 바뀌고 나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했던 행동 중에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 한번 반추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다정한 거, 조금 더 상대방을 챙겨주는 거, 그 챙겨준다는 게 뭔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고 꾸준하게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3개월 정도 꾸준하게 그 고객님과 관계 형성을 해왔거든요.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를 건넨다든지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기도 쉽죠. 특히 남자들이 지배적인 업계에서 어떤 여성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는 게 좀 그렇죠. 다정하게 상대를 대한다는 거, 유대감을 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여성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유대감을 쌓는다라는 게 오해받기도 쉽고 누군가 나의 모습을 음해하기도 쉽고 어찌 보면 나약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그런 감수성을 건드리는 지점이 이 업의 예술이자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다정하기는 쉽지만 꾸준하게 다정하면서 꾸준하게 사랑을 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좀 그런 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저의 특성을 제 스스로가 좀 낮잡아 보기도 했어요. 아니, 다정한 게 어떻게 일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여성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 아티클을 모아놓은 모음집을 읽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여성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더 권위 있고 강단이 있어야 한다. 협상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이드를 더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저는 다정하다라는 게 그렇게 강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여성이 더 권위 있고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 너무 맞는 말이고 제가 앞으로 더 강해지는 법을 익혀야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제대로 건드리냐 이게 핵심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다정하고 사람을 잘 챙긴다라는 게 결코 단점이 아니구나. 내가 영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구나. 꾸준하게 다정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가지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건요. 내 고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고 다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에게나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라도 사회적인 체면을 중요시하고 예의를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많이 만나는 일을 해왔다 보니까 제 딴에는 뭐 몇 초만 사람의 첫인상만 봐도 눈빛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전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판매를 해야 하고 뭐 영업도 해야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내가 마치 뭐 관상이라도 보듯이 난 이 사람 살짝만 봐도 다 알아. 진짜 몇 초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거 살지 안 살지 다 알아. 난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좀 차갑다고 느꼈던 사람이 그날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무례한 게 아니라 지쳐 있었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찰나의 순간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항상 중요한 건 역지사지죠. 나도 피곤한 날에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대해버린 날이 분명히 반드시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자, 모두를 사랑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한순간의 인상으로 사람을 다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결국 모든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로 정했으니 우리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게 사랑이죠. 그렇게 온전히 뭔가 몸을 다 바뀌어버리는 걸 이렇게 이정아 시인이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시의 앞쪽에 보면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내가 낮은 곳에 기꺼이 머무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낮은 곳에 있어서 당신이 물처럼 밀려오면 나는 잠길 수도 있지만 난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넌 밀려오라. 이런 게 사랑이죠. 헤어질 결심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다 내 맡길 만큼이나 너를 아끼고 좋아한다라는 뜻일 텐데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게
누군가의 팬이 된다라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언젠가 은퇴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혹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내 온 마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보장 없이 시작하고, 질 걸 알면서도 응원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팬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상대가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겼을 때 일인데요. 아직도 너무 좋아하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노래하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화보 촬영을 한다거나, 방송에 나온다거나, 그럴 때도 챙겨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터뷰에서 하는 말들, 뭐 무대에서 움직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 그분의 태도도 같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네? 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네? 나는 나의 일을 저렇게 대하고 있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팬이 된다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대충 하려다가도, 그 사람이었으면은 이럴 때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웃기지만, 부끄럽게도, 혹은 부끄럽지 않게도, 그게 저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사랑한다라는 게 꼭 사람과 사람, 어떤 아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런 것도 사랑의 일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계실 텐데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표현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 전부를 기꺼이 걸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만 꽁꽁 숨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그걸 표현하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그쵸?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는 거는 일종의 안전거리를 좀 확보하고 싶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껴두고 나면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아서 나중에는 결국 저한테 후회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예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장 상사분한테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뭐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다. 그냥 그런 전화 한 통이었는데, 그게 저는 얼마나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몰라요. 거의 그 전화 받은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좀 지쳐있고 바쁜 시기였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고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줬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냥 저를 떠올리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나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해줬다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다짐했죠. 나도 이렇게 좋아하고 챙겨주고 싶은 후배들에게 꼭 시간 내서 전화해주고 문자라도 해줘야겠다. 전화를 자주 해주는 선배가 돼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용기를 냈어도 되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좀 주저했었거든요. 이게 아마도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그때는 좀 어렸어서 같은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저는 이제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지만, 이미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서 뭔가 이렇게 잘 연결되진 않았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껴두었다가 결국 나에게 좋을 게 없구나. 좋아한다라는 말은 아껴두면 안 되고 다 표현을 해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의 팬이 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던 또 가수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연예인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 그의 아픔과 슬픔에 면면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분의 팬이라고 딱 나를 정의 내린 적은 없었지만 늘 마음속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그 노래를 소중하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그 마음이 모여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말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분의 노래를 듣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분을 더 많이 추억하고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래도 다시 많이 듣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언급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하지 않죠?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더 이상 좋아한다는 말을 미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세상에는 사랑이 더 많고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고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계속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좋아할 때 좋아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별을 하고 나서 늘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거 좀 많이 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그런 성찰?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죠. 그 대상 자체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뭐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뭐 사람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지금 내 옆에 있어줄 때 고맙다고 말하는 거, 이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주인공 혜주는 또 다른 주인공 설애를 만난 뒤에 스스로 붕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붕괴, 무너짐 끝에 혜준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조금만 더 혜준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뭔가 달랐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너무 공고하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 그 붕괴가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비워지고 무너진 자리에 내가 조금 허물어 둔 그 자리에 상대가 이렇게 물결처럼 차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인을 향해서 다정함을 베풀고 기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나라는 단단한 성벽을 조금씩 붕괴해 나가는 과정을 아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 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자고요. 뭐 업무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든 좋아요.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덕질에서도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 문자라도 하나 남겨두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껏 사랑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